학생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학습 윤리의 의미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요. 학습 윤리의 범위, 그 다음으로 출처를 바르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용을 바르게 하는 방법도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학습 윤리의 의미. 학습 윤리는 배우고 익히는 때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는 교수와 학생, 학생들 간의 묵시적 약속이자 규칙입니다. 학습 윤리는 학생들의 품위와 인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학문적 품위라고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게 입학을 하면 학습 윤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고, 대학에서 또 학습 윤리를 이제 신입생으로 대학에 들어오면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이전에 제가 몇 번 이런 부분들을 특강 형태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 대학 내 학생들이 아닌 그 대학원생들이라든지 그다음 교수들을 대상으로는 연구윤리라는 걸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윤리, 학습윤리 하는 것도 응용윤리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윤리학의 어떤 이론들을 학습의 영역에다가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학습윤리와 연구윤리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연구와 학습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학습윤리와 연구윤리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학습윤리는 연구자로서의 학생보다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에 초점이 맞춰진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주로 우리 응용윤리 전공자들이 강의하는 윤리는 학습윤리라고 하고, 이제 연구윤리라고 보통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자로서 학생들이 아니고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학생. 물론 여러분도 뭐 연구자로서의 어떤 공부를 하는 측면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교과 과정에 따라서 선생들로부터 이제 배우는,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참여하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윤리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연구윤리는 이제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입니다. 상당 부분 연구윤리와 학습윤리는 중첩되어 있다는 건 알겠죠. 이제 학습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범위를 좀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고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고 성적을 받는 과정에 이 학습윤리가 적용됩니다.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하고 시험을 치는 것이 대학 생활에서 학습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학습윤리의 범위는 출석, 과제물, 시험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석에서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을 강의실에 출석을 해보지 않고 온라인 강의만 이래 들은 경우에는 이 출석에서 윤리라는 게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대학에서 이 강의실에 와서 출석을 하는 경우 지금도 출석부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전차 출석으로 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 출석이라는 거는 직접 강의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출석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는 제일 흔한 게 대출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 출석한 걸로 인정을 받으려는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각을 해가지고 정당화해서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리고 강의를 듣지 않고 이제 도망자들 일찍 도망을 가고 빠져나가고는 뭐 들킨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구구절절 사유를 이야기해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고 만약에 들통이 안 나면 그냥 출석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대형 강의 해보면 도망간 학생들은 미리부터 조금씩 보여요. 앞자리에 안 앉습니다. 맨 뒷줄에 그 문 쪽에 앉은 상태에서 가방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가방을 맨 채로 어, 앉아 있습니다. 아예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가기 위해서 아예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 빈손으로 오는 거죠. 대학생들 중에서 가장 가방 안 가진 학생들은 많아요. 뭐 수첩 하나 달랑 들고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마치 수금하러 다니는 것처럼. 어, 그 강의실에도 이 뭐 그 학생이 수업 받으러 온 건지 뭐 수업 받는 학생들한테 빚 받으러 온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그런데 왜 저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하나 이럴 텐데 그 출석 점수를 어, 손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결석을 하고 결석한 것만큼 출석 점수에서 그 마이너스가 돼야 그게 정의로운 건데 출석은 하지 않고 점수는 출석한 학생들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뭐 휴대폰을 빌려줘서 전자철 출석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목소리를 살짝 바꿔서 대답을 해달라든지 하는 이런 거는 가담하는 학생이 공범이죠. 첫 수업에 출석으로 그러니까 출석으로는 F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 위로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 B 플러스 받았다고 이제 요 학생들 커뮤니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이런 학생들 그 여러분이 볼 때는 정상입니까? 이게 이거 뭐 자랑도 아니고 이걸 뭘로 봐야 되죠, 이걸. 이런 글은 쓸 수 있겠죠. 첫 시간부터 끝 마지막 시간까지 한 시간도 안 빼먹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 동영상 본 거 써내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 완전히 거저였다. 뭐 이래서 그 A 플러스 받았다. 이런 류로 적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 어, F 안 준다고 해갖고 다 빼먹었다는 거. 이걸 뭐 때문에 이런 거 적는 건지. 강의는 절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임. 공부 1초도 안 하고 족보만 써서 A, B, C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 저질이죠. 이런 류의 학생들이
여러분들하고 이게 섞여서 공부를 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좀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이거 1초도 안 하고 족보로 A 제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망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이런 일이 있다면 후배들한테는 뭐라고 나겠어요? 나는 그 공부를 1초도 안 하고 족보만 이렇게 보고 시험을 쳤는데 참 등록금이 아깝더라. 강의 들으려고 대학 가가지고 내가 뭐 하는 일인가 싶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뭐 하지 마라. 족보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강의에 충실하게 예, 참여해서 어, 등록금 낸 거 아깝지 않도록 기회를 잡아라. 너는 지금 대학 와 있으니까 그렇지. 대학 한번 못 가본 사람들은 또 그게 평생의 꿈이고 한인데 대학에 들어와 놓고도 이렇게 보내면 되겠나 뭐 이런 글을 쓴다면 뭐 이해가 되지. 이거 뭐죠? 이어서 시험에서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대학에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심축이고 이제 특이한 뭐 얘들은 챙길 수 있고 또 그래서 자율이 기본적인 가치니까 중간고사를 치지 않고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수시고사도 있고 쪽지 시험도 있고 이게 자유롭게 운용이 되는데 이런 시험은 뭐죠 이게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학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학점을 잘 받으면 그것이 또 장학금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성실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학점이 나쁜 것보다는 학점이 좋은 게 나으니까 잘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어, 이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학점을 딴다라는 것은 오히려 깨끗하게 못 받는 거에 비해서 평생을 두고 볼 때는 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런 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겪어왔기 때문에 일부 잘 알고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재래적인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 남의 시험을 몰래 뭐 보거나 어? 그리고 자료를 몰래 숨겨가지고 뭐 큰인 페이퍼라든지 뭐 그 형태는 여러 가지 있겠죠. 요즘 전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든지 등등 그리고 그 대리 시험을 부탁하는 이런 유들이 이제 시험의 부정 행위로 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게시판에 있었던 거 봅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윤리 강의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대놓고 커닝을 해서 파문이 인 적이 있어요. 250여 명이 듣는 그런 강의에서 휴대폰이나 교재를 보고 그대로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난장판이었다는 이런 목깃담을 털어놔가지고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부정행위가 이제 뭐 나쁘다는 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이것들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다 비껴 지나가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껴 지나가지 않고 자기에게 딱 마주쳤다면 부정행위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수없이 많이 들었을 때고 시험 칠 때마다
그런 또 뭐 공지를 하지 않았겠어요. 부정식 행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이러더라도 그게 다 물러간다. 다 평행을 끊는 거죠. 쉽게 지나가는 겁니다. 클린 화면으로서 어, 나하고 마주치질 않아요.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성취를 날치하는 행위로 부도덕한 존재로의 자존감도 해치고 사회 정의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없애려면 하나 생각해 낼 수 있는 게 내부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커닝을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감독을 뭐 수십 명을 투입을 해도 누구만큼은 몰라요, 이게. 그 구성원들만큼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좀 고발을 해줘야 근절이 돼요. 근데 내부 고발이라는 이 말이 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왜 일본 순사한테 우리 민족을 고발한다든지 뭐 독립군을 고발한다든지 이런 걸 내부 고발로 이리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제 공익 제보자 이런 말로 요즘 쓰죠. 요런 건데, 근데 내부에서 이걸 좀 해줘야 근절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고발하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거죠. 뭐가 있다, 이게 시험을 치는데 누군가가 커닝을 하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그걸 제보를 해가지고 발각될 수밖에 없다라면 아예 커닝 자체를 안 하겠죠. 부정행위를 안 하겠죠. 음?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거죠.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겁니다. 요 고발한 학생들, 이게 저는 이거 용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지금은 이 일 다음으로 전자공학부는 지금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 뭐 하겠다, 이게 커닝 해가지고 성적 받을 수는 없다면서 어,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또 그냥 지나가면 또 나중에 되돌아와서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다양한 교양 족법합니다. 이 문자 주라 돼 있죠. 이게 뭐죠, 이게? 아이디가 이거 뭐 이런 거고. 근데 이거 그 이제 족보 보내달라고 이렇게 적은 거죠. 응? 족보 보내달라고. 요 보니까 이제 요 7444 이 사람이 족보를 판다고 이렇게 문자 달라 이러니까 뭐 이런 문자 달아놨는데, 이것도 이게 왜 그리 큰 문제인가 하면 보세요. 이게 대학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니고 마치는데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족보겠습니까? 이게 족보는 뭔가 하면 시험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 치러 가가지고 시험은 안 치고 그 문제를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파일로 만들어서 이 판매를 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 강의 들었던 거를 낱낱이 필기를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공부를 위해서 자기 시험을 위해서 필기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필기양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네, 팔아먹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족보를 가진 학생들이 강의를 듣겠어요? 강의를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을 이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전에 족보판 그 사람이 정리를 다 해가지고 지금 어, 기록을 해서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그걸 가진 학생들은 강의를 듣지 않고 뭐 결석도 하고 그러면서 그건 대출 행태로 출석은 때우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족보로 놔두는 이런 경우는 학생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 족보 가지고 답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뭐 시험을 쳐가지고 학점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후배들의 인생을 망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돈을 벌겠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사랑할 사람이 따로 있지. 이거 봐, 이거 이런 게 이렇게 이런 걸 사랑하면 되겠어, 이거. 이거 눈물을 네 번씩이나 흘리면서 사랑을 한다는 참 가제물 작성 및 제출에서의 윤리. 그리고 이제 가제물이라는 건 대학에서 리포터는 보충 학습을 위해서도 자기 탐구 혹은 심화 학습 행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 대체용으로 그리고 시험 대체용으로 이게 리포터를 냅니다. 그리고 이 리포터는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걸. 그래야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런 가제물을 갖다가 대리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작성할 때는 판매하는 데서 사서 쓴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가제물을 위조, 변조, 표절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제물 작성에서 윤리 문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자기가 A바 학점 받은 거라면서 광고하면서 지금 팔겠다고 내는 거죠. 이 학생의 직접 두 권을 읽고 쓴 리포트다. 그럼 자 후배들이 직접 두 권을 읽고 리포트를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두 권을 읽지 않고 요걸 돈 주고 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후배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사회로 미래 사회 미래에 나아갈 텐데 어, 그 괜찮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 편입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런 도움을 줘야 되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사는 사회 속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윤리를 어, 이야기하는데 우리 윤리교육과 학생들한테 사실 이 이야기하는 길은 적절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누구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커닝이라든지 부정행위 뭐 리포터를 이렇게 사서 쓰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윤리 전공자니까 좀 막을 수 있는데까지 막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어그 우발적 마주침이 생겨서 그 계기를 만들어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뭐 알고는 있었지만 어,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 이제 실천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역할을 하도록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리포트 쓸 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퍼세 우리 이거 우리 사회 자칫끌하게 만들었죠 이거. 아버지가 논문 쓰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끼워준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친구한테 에, 친구한테서 뭐지 자기 이름을 서로 이제 뭐죠 이게 품맛이를 하는 이런 저자 품맛이 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 제출 그다음에 무임승차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왁자지껄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음? 위조는 뭘 위조라고 하는가 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위조입니다. 없는데 본래는 없는데 만들어 실험하지도 않았는데 실험한 것처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위조입니다. 어?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아닌데 5만 원짜리 지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그건 위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위조하는 방법은 경험 자료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죠. 실현 관찰 이런 것들을 어? 하지 않아 가지고 한 것처럼 꾸미는 거고, 문헌 자료를 위조하는 거는 어떤 자료가 없는데 지어내 갖고 마치 어떤 자료를 나 자료에 있는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등등, 뭐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위조입니다. 변조는 이제 있긴 있는데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실험 안 한 게 아니라 실험을 하긴 하는데 결과가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왔을 경우 그 데이터를 뭐 바꾼다든지 아예 없앤다든지 새로운 걸 조작해서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실험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변형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변조라고 합니다.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변조할 수 있죠. 답사 갔다가 오긴 했지만 그 본래 답사 목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변조입니다. 그다음 문헌 연구 변조는 어, 이런 그 경험적인 연구가 아니고 이게 문헌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에서 어, 변조를 하는 거. 그리고 표절 이거 뭐 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고 막 체육계에서도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막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표절이라는 말은 훔친다는 뜻이는 훔친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훔치는 행위를 갖다가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 훔친 행위는 어떤 경우에 훔친 행위라고 본다. 남의 우리가 자기가 어떤 그 리포트를 쓸 때 리포트 내 주장만으로 수필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자기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데 그걸 다른 책에서 가져오거나 다른 논문에서 가져오면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출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표절입니다. 연구 방법론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쓴 문장 구조나 전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모방하는 거, 출처 표시 없이 정보나 자료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그림, 뭐 슬라이드 이런 것들 가져와 가지고 어디서 가져왔다, 누가 찍은 사진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사진 찍은 사진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표절입니다. 상식 파크의 사실, 역사, 문화, 자연, 이제 상식들은 이 출처 표시를 안 해요. 누구나 다 아는 거는 인용하는 이런 경우고. 그러니까 출처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인용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글을 짜집기 한 경우 이런 유들을 표절이라고 한다.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리포트 쓸 때 그래서 표절 부분에 걸려들지 않으면 학생 때는 많은 자료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사실 성실한 거잖아요. 하되 어떻게 한다. 이제 자기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 걸 가져온 거는 가져왔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표시만 해주면 그 표절로부터 기본적으로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이거는 실제 실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저자에다 넣어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 그다음에 실제 기여를 했는데 이름을 뺀 경우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를 구매해가지고 쓰는 거 자신의 것처럼 표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뭐 저기 그래서 리포트 판매한 사이트에서 돈 주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표지 관리를 한 거, 표지를 갈아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하는 거. 근데 어, 그 내 저기 예술가 윤리 부분 내 책에 내가 쓴 책의 그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어? 저기 그대로 베껴 가지고 리포터 사이트에 보니까 팔아먹고 있대 보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근데 거기 보면 출처 표시를 막 해놨어요. 자기가 쓴 그 리포트에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써놨는데 누구는 빼놨다 이게. 내 책에서 가져와 놓고는 나만 빼놨어요. 왜냐하면 내 책의 출처 표시로 해주면 표가 바로 나니까. 그래서 내 책에 보면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러 사람들을 적어놨어요. 이게 요 부분은 이 사람한테서 가져왔고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런 책들을 직접 보고 그 리포트를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서평, 독후감, 영화감상 이런 거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써야 하는 것부터 정말 어, 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있습니다. 자, 잠시 쉬고 다음 이야기 하죠. 여러분들 지금 뛰쳐나가고 싶죠?